자, 오늘 이제 기말고사 범위 첫 내용 시작해봅시다. 바로 뭐예요? 큰 단원으로 치면은 삼각함수의 활용이라고 하는 단원이고요. 우리가 여태까지 지난번에 이제 요번 중간고사까지의 범위에서는 그래프 포함해서 어떤 내용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왔지? 더 이상 삼각형의 범위를 벗어났었습니다. 맞죠? 중학교 때는 삼각형에서 맴돌았었지만 그 삼각형을 벗어나서 회전 운동을 하기 위해서 새로운 각을 배웠었고, 그럼 새로운 각을 배우다 보니까 그 새로운 각에 대한 뭔가 여러 가지 정의들을 배웠어. 뭐 동경부터 시작해서, 맞죠? 뭐 일반각부터 시작해서. 그러고 나서 이제 회전하는 그 놈에 대한 사인, 코사인, 탄젠트들을 그래프로도 만들어 봤었고, 여기까지가 중간고사였다 치자. 뭐 그 그래프 들어간 사람이든 안 들어간 사람이든. 그럼 여태까지는 전부 다 뭐다? 각의 범위가 회전을 하다 보니 둔각의 범위, 180도의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도 많았었거든. 0보다 작은 음수의 범위도 많았었고, 맞죠? 그런데 이제는 다시 한번 돌아옵니다. 삼각함수의 활용. 어디로 돌아오자? 삼각형으로 돌아오는 거야. 그래서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그리고 이제 뒤에 있는 삼각형의 넓이, 사각형의 넓이들은 다시 한번 삼각형에 대한 내용이라서 범위 자체는 많이 좁아져요. 그리고 이제 여태까지는 중학교 때는 사인, 코사인, 탄젠트 전부 다 0도, 30도, 45도, 60도, 90도밖에 못 다뤘었는데 이제는 그 각의 범위가 좀 많이 다양해져 있는 것밖에 없지 뭐. 맞죠? 조금 이제 새롭게 많이 다양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삼각형을 다시 한번 다루게 되는 거지. 자, 간다. 첫 번째, 우리 방학 때도 했었으니까 글씨 왜래? 사인 법칙이랑 코사인 법칙 다시 한번 하나씩 할까?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 다시 한번 하나씩 좀 읊어 가보자. 자, 사인 법칙입니다. 너희가 알고 있는 공식 머릿속에서 잘 끄집어내봐. 삼각형이 이렇게 놓여있어요. A, B, C. 자, 사인 법칙이든 코사인 법칙이든 일단 뭐가 필요해? 대변의 길이들이 필요합니다. 맞죠? 자, 사인 법칙을 만들고 싶어. A의 대변을 일반적으로 뭐라고 부르기로 약속했지? 스몰 a로 부르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학교 시험에서 이 말 안 해도 각 A의 대변의 길이를 소문자 A라고 한다. 이거 말 안 해도 이거는 기본 세팅이야. 알았죠? 이거를 뒤집어서 이상하게 해가지고 틀렸다고 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쌤들은. 그걸 안 주면은 다 이렇게 따라가라는 얘기고 웬만하면 줄 겁니다. 알았죠? 어쨌든 이 상황에서 만들어진 사인 법칙 공식 뭐지? 합이나? 그렇지. 사인 A분의 A는 그렇지. 세 개가 다 똑같습니다. 맞죠? 그리고 그게 뭐랑 같아져? 뭐였지? 지름인가? 반지름? 무슨 반지름? 너 뭐라고 하는 거야? 뭐? 외접원의 지름. 그쵸? 2R이죠, 2R. 외접원의 반지름은 2배. 그래서 2R로 표현을 합니다. 그때 여기서 또 중요한 건 내가 항상 하는 얘기. 문제에서 외접원의 반지름 딱 등장하면 무조건 뭐다? 100%입니다. 100%. 사인 법칙이에요. 원은 뭐예요? 뭐 근데 이거 대문자에 쓰이는 공식 하나 더 있잖아. 뭐 있어? 삼각형 넓이 공식. 오늘 그것까지 할 건데 근데 그 공식도 엄밀하게 말하면 사인 법칙에서 흘러나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100% 사인 법칙이라고 보시면 돼요. 알았죠? 그리고 일단 요 사인 법칙의 용도는 두 가지로 구분된다 그랬지. 첫 번째는 요 둘이 같다라고 해서 미지수를 찾아가는 경우 있을 거야. 결국 뭐 필요하다? 변 두 개랑 대각 두 개. 맞죠? 반드시 세트로 두 개가 나와 있어야 됩니다. 맞나요? 그런데 그러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대신에 뭐가 주어지는 경우 있어요? 대문자 B 대신에 대문자 C를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요?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180도가 되기 때문에 각 B를 너네가 구할 수 있거든. 알았음? 요런 식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용도는 사인분의 변 하나랑 2R과 비교하는 경우 있을 겁니다. 근데 이거는 너무나도 쉽지? 외접원의 반지름에 대한 내용 나오거나 물어보거나 하면은 무조건 사용하는 공식이니까 얘는 쉽고 요거 반드시 기억해야 되고요. 그래서 너희들이 보통 이제 여기서 어려워하는 문제들은 뭐야?
좀 뭐 원이랑 막 섞여 나와가지고 막 뭐지 그 보조선 어떻게 그어야 되는지 모르는 그런 문제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좀 더 기초 문제로 가보면은 너희들이 사인 법칙을 쓸지 코사인 법칙을 쓸지를 몰라서 자꾸 이제 좀 틀리는 경우들도 가끔 있어요. 그건 좀 기본 유형이긴 하고. 어쨌든 여기서 하나 더 넘어간다. 그렇지? 뭐 나와? 사인 법칙의 변형식. 근데 사인 법칙의 변형식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둘 다 기억나나요? 모르겠네요. 천천히 할 테니까 머릿속에 있는 거 끄집어내봐. 첫 번째 사인 법칙의 변형 뭐게? 뭐라고요? 아닐걸? 보통 변형식은 언제 사용을 하냐면 제일 많이 사용되는 용도, 문제 유형이다. 힌트를 줘볼게요. 삼각형의 모양을 찾아주세요. 이제 우리는 보통 그 유형을 삼각형의 모양 결정이라고 부르거든. 삼각형의 모양을 결정해야 되는 문제에서 보통 많이 쓰는 게 변형식 1번입니다. 1번이야, 1번. 뭐라고 나오게요? 뭐, 좋아요. 그건 이제 내가 원하는 2번이긴 한데, 원래 1번은 그거긴 하지. 스몰 a 대 스몰 b 대 스몰 c는 뭐예요? sin A 대 sin B 대 sin C입니다. 이것도 맞아요. 근데 내가 원하는 거는 그건 아니었고 어쨌든 요게 첫 번째 변형식이라 그랬지? 맞죠? 분자들의 개수의 분자들의 B랑 분모들의 B는 일치합니다. 그것도 삼각형 모양 결정하는데 쓰이기도 해요. 근데 그거 말고 다른 거 하나 더 있는데 이건 별로 어려운 게 아닌데 생각이 안 나는데요. 아까 네가 말한 거랑 비슷해. 결국 용도는 이거기 때문에 뭐를 뭐로 바꾸는 목적으로 사용되는지를 알면은 쉽지. 응? sin A는 그래서 보통 뭐 하니? 얘들아. 삼각형 모양 결정 요 유형으로 가면 내가 항상 해주는 얘기 중에 하나가 고1 때 1학년 1학기로 돌아가 봐야 돼. 거기서 처음으로 삼각형 모양 결정하기 문제가 나왔어. 그때 뭐라고 나오냐면 삼각형의 세변의 길이 스몰 ABC에 대하여 다음 식을 만족하는 삼각형은 어떤 모양인가 혹은 삼각형의 넓이는 얼마인가 라고 물어보거든. 그때 그 다음 식을 만족하는 이라는 걸 보면 전부 다 뭐로 이루어져 있어? 스몰 ABC로 만들어져 있고 그 녀석을 뭐 했어? 인수분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인수와 인수의 곱이 는 0이다로 만들어지는데 그 인수를 잘 보면 하나는 뭐 예를 들어서 A 플러스 B 다른 하나는 B 플러스 C 0 돼 안 돼? 절대로 안 되죠. 변 두 개 더해서 어떻게 0이 되니? 근데 세 번째 인수를 보니까 C-A가 있는 거야. 그럼 무슨 삼각형? A는 C인 이등변 삼각형. 이런 문제 풀었던 거 기억나지? 고1 1학기 때 인수분해 단원에서. 그 문제를 보면은 처음에 뭐로 주어져 있어? 변의 길이 ABC로 주어져 있습니다. 근데 주 1으로 돌아오면 무슨 문제가 나와? 각 ABC도 섞여 나오는 거야. 그 각 ABC에 대해서 섞여 있는 내용을 전부 다 뭐로 고쳐주기? 변의 길이에 대한 너 코피 나냐? 아니구나. 어디까지 얘기했냐? 각에 대한 내용이 섞여 있는 문제들을 전부 다 그 각을 sin A, sin B, sin C에 섞여 있는 그 sin ABC를 뭐로? 스몰 ABC로 고쳐서 스몰 ABC에 대한 식을 인수분해하는 문제로 고1 문제로 다시 돌아가는 거야. 그런 용도로 사용되는 게 바로 사인 법칙의 변형식 두 번째 겁니다. 하나만 쓸게요. 알았죠? 오케이? 그러면 사인 법칙 끝났어. 이제 무슨 법칙? 코사인 법칙으로 가보자. 오케이? 우와. 코사인 법칙이 가장 식이 좀 그래요. 기억이 잘 안 나기도 하죠. 식 자체가 좀 지저분했거든. 자, 어쨌든 가자. A, B, C, A, B, C. 가볼까? 자, 코사인 법칙 하나만 사자. C제곱은 뭐예요? 모르겠다. 응, 쭉 불러. 2는 뭐야? 2. 마이너스 2AB 코사인 C. 그렇지. 그거죠. 그래서 여기까지만 보면 무슨 공식이랑 똑같다? 피타고라스 정리랑 똑같다.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어? 피타고라스 정리의
확장이라고도 얘기한다 그랬지. 맞죠? 어쨌든 마이너스 2ab 코사인 c. 그래서 직각삼각형이면 코사인 90도가 얼마거든? 0이거든. 그래서 얘 사라진 거랑 똑같은 거야. 알았죠? 자, 코사인 법칙도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 코사인 법칙은 어떤 문제에서 많이 쓰인다? 결국 변의 길이 하나를 구하기 위해서 두 변들과 끼인각이 주어집니다. 아니, 끼인각이래. 대각이 주어집니다. 맞죠? 그래서 구하고자 하는 각이 아니라 변은 뭐가 필요하다? 나머지 두 변과 대각이 필요하다. 근데 이게 미지수가 꼭 C에, 스몰 C에 있으라는 법은 없거든. A에 있고 C를 주기도 합니다. 그때는 뭐 하면 되거든? 여기가 X고 A고 얘네들은 상수고 여기 스몰 A도 A에 대한 식이고 그래서 A에 대한 몇 차 방정식을 2차 방정식을 풀어서 A를 찾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반드시 대각이 주어져야 됩니다가 아니라 변 3개와 각 하나가 주어지면 된다라고 기억을 해두면 될 것 같다. 맞지? 뭐 여기까지는 너무 기본 내용이고요. 두 번째 누구도 가보자. 코사인 법칙의 변형식으로도 가봅시다. 결국 얘도 무슨 용도로 사용된다? 삼각형 모양을 결정하는 문제에서 사용이 되고요. 그 삼각형의 모양 결정하는 문제는 반드시 뭐에 대한 내용으로 나와야 되는데 변의 길이 스몰 abc로 나와야 되는데 코사인 a, 코사인 b와 같이 각에 대한 내용이 등장하는 거야. 뭐 탄젠트가 아니야. 이 얘기는 하지 말자. 어쨌든 그런 거야. 그래서 코사인 법칙도 변형식은 결국 누구를? 코사인 c를 바꾸기 위한 식으로 만들어 두는 건데요. 외워두세요. 이제는 시험 대비니까. 맞죠? 이항을 시킨 다음에 양변 2ab로 나누면 된다. 그래서 코사인 c는 뭐다? 2배의 나머지 두 변 분의 뭐다? 그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에 대변의 제곱을 빼는 걸로 기억을 해두세요. 계속해서 얘를 만들어 가지 마시고요. 이제는 시험 대비니까 방학 때는 내가 굳이 안 해도 돼 라고 했을 거야. 근데 외워지지? 어쨌든 여기까지가 코사인 법칙입니다. 어때요? 끝났어요. 그냥 그 C 제곱 어쩌고다 진짜 거기서 굳이 대각이 아니라 한 각만 주어줘도 된다고 하셨는데 왜 그런 건지. 예린 특징 중 하나. 안 하고 물어봐요. 됐다. 주어졌다. 알았지? 왜 못하는데? X에 대한 2차 방정식 풀면 되잖아요. 하고 질문해야죠. 머릿속으로 모든 걸 끝내려고 하지 마. 이과 전교 1등도 그렇게 안 똑똑해. 다음 과정 써봐야 알아. 내가 그래. 나도 다음 과정 머릿속에 그려지는데 몇 수 앞을 많이 못 가요. 오케이? 나는 수학 선생이잖아. 수학을 푸는 직업을 가진 사람인데도 몇 단계 많이 못 가. 학생들이 한두 단계 가는 것 자체가 사실 힘들어. 그래서 머릿속으로 하지 말고 쓰고 나서 질문을 해야 된다. 알았지? 너 뭐? 나오죠. 안 그래도 지금부터 증명할 거예요. 코사인 법칙을? 그거는 사인 법칙 증명하는 방법인데. 자, 궁금하다, 그치? 자, 둘 다 증명해 보세요. 네. 네. 들은 게 맞아요. 요즘 하빈이랑 승진이가 예린이를 자주 좀 갈구네. 갈구진 않아? 아닌데, 너 시험 직보 때 얘 데리고 얘 가지고 뭐 한마디 했었는데, 나 기억나는데. 그 말 했던 거는 기억나는데. 뭐라 말했지? 되게 예린이를 무시하는 듯한 발언을 하나 한 게 있는데. 뭐였지? 기억이 안 나.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나. 당사자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럼 됐어. 잠깐만. 당사자가 까먹었으면 됐지, 뭐. 자, 어쨌든. 얘들아, 증명을 해.
증명을 할 거야. 근데 방금 예린이가 한 말. 얘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를 모르겠어요가 아니라 얘가 힌트지. 여기에는 있지 않은 얘가 힌트지. 그렇지. 일단 원을 그리고 봐야지 이 사람들아. 그래서 사인 법칙 증명 여기다 한다. 그래가지고 얘가 먼저 나와야 됩니다. 여기 맞나? B까지만 가자. 알았죠? 거기에서 힌트를 찾아야지. 그리고 사인이나 코사인은 항상 무슨 삼각형에서? 기본적으로 직각삼각형이 필요합니다. 그 원이 붙어있는 상황에서 직각삼각형 만들기는 더 쉽잖아. 원이 안 만들어져 있다면 만들려면 쪼개는 방법밖에 없겠지, 직각으로. 근데 지금 그게 아니잖아요. 맞죠? 이상한 표정 짓지 말고 나중에 너 네 미간 필러 맞아야겠다. 자꾸 인상 찌푸려서. 그게 회복되지 않는 나이가 오거든. 자, 인상 고만 찌푸려. 그러니까 특히 여학생들 알았죠? 인상 찌푸려. 다현이네. 다현이 맞지? 다현이 봐. 인상 한 번도 안 찌푸려. 너는 맨날. 자, 어쨌든 뭐 하다 말지? 인상 피세요. 미간. 자, 어쨌든 가자. 그래서 뭐? 직각삼각형을 봐라, 씨. 직각삼각형을 만들고 싶어. 그래서 뭐 하자? AB를 살리거나 하고 싶어. 그럼 뭐 하자? 여기로 옮기면 되잖아. B는 하지 말자. 알았죠? 그래서 여기가 중심이고 여기가 2R이 되는 겁니다. 됐음? 네. 되냐고? 그러면 딱 보자마자 각 A 알고 변 알고 얘 아니까 뭐 이상한 소리 내 자꾸. 끝났잖아. 그러면 그렇게 이거 하나 이거 하나 이거 하나 찾아오는 거죠. 세 가지 증명. 알겠죠? 어? 뭐를? 코사인? 할 거예요, 안 그래도. 그래서 사인 절로 옆에서 한 거야. 너무 90도 같은데? 뭐? 그렇진 않아. 87 같아? 대단한데? 인간각도기냐? 야, 너네 각도기는 써봤어? 아, 그래? 각도기. 요렇게 생긴 것도 있고. 여기 자달린 거. 각도기. 아니, 여기 구멍 뻥 뚫려 있고, 선 쫙 그어져 있잖아. 죄송합니다. 네, 깜짝이야. 혹시 김태윤 학생 아직 안 저희 반 아닌데요? 다음 타임일걸요? 태훈이, 아니, 다음 타임. 오늘 수업 오는 거 맞아요? 네, 그러면? 네네. 알겠습니다. 네. 진짜 아니면 어떡해? 다음 타임 1학년은 맞는데 주말반 맞을걸? 너네 1학년 아닌데? 두르건데? 쟤 안쪽 오지네? 요즘 각도기 이렇게 안 생겼어? 그럼 어떻게 생겼는데? 이거 없는 거? 옛날에는 밑에 자 달린 것도 있었어. 그래서 이거 하나 들고 다니면 자도 되고 각도기도 되고. 저거 없이 잤었는데 이게 자아 기능이 있겠는데 저건 없어. 눈금이 밑에 그냥 여기에 그냥 이렇게만 달려 있었다고? 그래, 그럴 수. 내가 학교 안 다녔어. 자, 어쨌든 가자. 그래서 요거는 증명 어떻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쌤이 하려는 걸 사실은 아까 내가 말했던 거. 뭐가 필요하다? 일단 직각삼각형이 필요하다. 그래서 쪼개야지. 이해되었니? 쪼개가지고 그래서 이제 뭐 하러 가자? 뭘 응이야?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그래서 뭐 하러 가면 된다? 피타고라스 정리를 몇 번 쓰시면 되겠죠. 그 여기 b를 살려가지고 요거 표현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네, b 살려서. 사인 그렇지. c 코사인 b. 얘는 뭐예요? c 사인 b. 되었니? 되었지? 그 다음에 여기는 B 사인 B 그러면은 a제곱이 뭐예요? c 코사인 b, b 코사인 c. 이게 뭐게? 이게 뭘까? 이게 뭘까? a제곱이 왜 나오는데? 이게 제1 코사인 법칙이라고 하는 거고요. 우리가 원하는 건 이건 아니거든요. 네. 이게 교육과정에 사라진 거죠. 코사인 법칙 제1. 요거 맞지.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이제는 뭐가 생겼어? 제2 코사인 법칙만 하나만 남아있고 생긴 게 아니라 그놈만 코사인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어쨌든 그 코사인 법칙은 뭐다? 여기서 나오는 거야. b제곱이 뭐다? 이게 왜 나와? 미안해요. a 마이너스 코사인 b, c 코사인 b 되고. 그래서 정리 좀 할까? 뭐? 이렇게 자, 뭐가 나와요? 1 나오죠? 그래서 합쳐서 c제곱이 되고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게 제2 코사인 법칙 증명하는 방법이에요. 알았죠? 결국 직각삼각형 만들어야 되는데 외접원의 반지로 이런 게 안 나오기 때문에 삼각형 자체를 건들면 안 돼. 그래서 쪼개는 방식으로 직각삼각형 2개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알았죠? 이게 코사인 법칙 증명하는 방법이고 정말 가끔이지만 나오거든요. 요거는 다시 한번 잘 좀 써놔요. 지금 마플 시너지 없으니까. 알았지? 네. 요거 하고 나서 잠깐만 쉬었다가 삼각형 넓이형을 바로 갑니다. 그리고 문제 풀 거예요. 뭐죠? 제가 생각하는 생각을 보시면 저 왼쪽 거? 사인 법칙? 이걸 삼각형 있다고 잘못 생각했구나. B 길이만큼 세웠을 때, 그 다음에 C 프라임을 넣으면 C하고 C 프라임 사이에 어떤 길이의 차이가 마이너스 2A 코사인 C일 거라 생각을 해가지고 그렇게 음, 많이 되는 것 그래요. 요게 제일 쉬운 방법이긴 합니다. 알았죠? 자, 방금 요거 사인 법칙 다시 한번 잠깐 보면은 우리는 보라색깔 삼각형에서의 sin A, sin B, sin C와 ER 그리고 small abc의 관계를 찾고 싶었어요. 맞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살려? A는 살릴 거야. 그리고 대변의 길이 A는 살리고 싶거든. 그렇기 때문에 선분 BC는 절대로 바꾸지 않은 상태로 각 A를 유지시키되 움직일 수 있게 된 거지. 그치? 동일하거든. 그럼 우리가 찾아야 되는 sin A는 당연히 보라색깔 삼각형에서지만 의미는 달라졌지만 값의 크기는 똑같은 노란색 삼각형에서의 sin A를 찾아오는 거야. 그럼 마찬가지로 sin B도 마찬가지지. 보라색깔 삼각형에서의 sin B, B에 대한 내용으로 가고 싶어. 그러면 그놈의 대변의 길이는 절대로 바꾸면 안 되거든. 이미 변의 길이가 달라졌기 때문에 노란색깔 삼각형에서는 sin B에 대한 내용은 찾으러 가면 안 되죠. 보라색깔 삼각형입니다. 근데 변의 길이 B를
바꾸지 않은 상태로 각만 살짝 옮겨서 하지만 크기는 변하지 않는 여기에 대한 내용으로 오시면 되죠. 맞죠? 그래서 여기서는 뭘 찾아? sin b를 찾아와요. 어머, 근데 중심이 빗나가면 안 되는데. 어쨌든 그래서 여기서의 길이가 2r이니까 2r분의 b입니다. 당연히 빨간 색깔 sin b는 빨간 색깔 직각삼각형에서 찾아왔지만 각이 똑같기 때문에 보라색에서의 sin b와 크기가 똑같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빌려오는 거다. 맞지? 그래서 얘를 증명을 하려면 세 가지를 다 증명하셔야 됩니다. 원래라면. 물론 하나만 한다면 마찬가지로 라고 하면 되니까 뭐 보통은 생략하겠지. 자, 어쨌든 다음 어디로 가보자? 삼각형 모양, 사각형 모양으로 가보자. 자, 교육과정에 없는 것까지 치면은 오늘 배우는 삼각형 넓이 공식 몇 가지가 나오게요? 4가지가 나옵니다. 교육과정에 없는 것까지 생각을 하면. 자, 갑시다. 삼각형의 넓이 첫 번째. 어떤 그림? 어떤 상황? 두 변의 길이와 그 끼인각이 주어질 때. 보통은 C라고 하겠죠. 뭐다? 2분의 1 곱하기 A 곱하기 B 곱하기 사인의 C입니다. 이거는 중학교 때도 했던 거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 당장 너희들 알고 계셔야 되는 공식입니다. 맞죠? 그런데 중학교 때 했던 걸 왜 굳이 또 할까? 중학교 때는 뭐에 대한 내용을? 저 C가 둔각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하려면 뭐 할 수밖에 없었거든? 둔각에 대한 내용으로 넘어가면 여기로 넘어와서 높이를 만드는 수밖에 없었거든. 그래서 파이-c가 나오고 이쪽으로 넘어왔던 거야. 맞죠? 그래서 외우라고 하죠, 보통. C 대신에 뭐 쓰면 된다? sin 파이-c를 쓰면 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거는 중학교 때 배운 사인, 코사인, 탄젠트는 뭐밖에 없기 때문에 예각밖에 없기 때문에 그랬던 거고 우리는 둔각에서의 사인, 코사인 구할 수 있죠? 그래서 딱히 만들지 않고 저 공식으로 바로 갑니다. 알았음? 그 다음에 두 번째 누가 나온다? 그림을 좀만 작게 하자. 자, 뭐가 나온다? 외접원의 반지름이 등장한다. 외접원이 그림이 지금 내가 그린 것처럼 나오든 안 나오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죠? 외접원의 반지름이 딱 등장하는 순간 너희들이 만들어야 되는 공식은 외워두셔야 됩니다. 뭐가 나와요? 4R분의 ABC예요. 왠지는 뭐 하면 되거든? 사인 C는 뭐니까? 2R분의 C니까 그 녀석을 대입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딱히 증명할 것까지는 없어요. 알았죠? 그래서 외접원의 반지름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 삼각형의 넓이에서부터 출발하는 문제도 있긴 하지만 그걸 모른다고 하더라도 얘로 해결은 가능합니다. 물론 외우는 게 더 빠르긴 해요. 외워두세요. 4R분의 ABC라고. 알았죠? 그 다음에 이게 단가 아니용. 4접원의 반지름이 나옵니다. 자, 준혁아 A, B, C, 대변, 대변, 그리고 4접원의 반지름 스몰 r이 등장했다. 자, 넓이 공식 외우고 있나? 뭐예요? 준혁이. 왜지? 언제 배운 거야, 승진아, 이거? 2학년 때 중2인가? 어쨌든 중학교 때 배웠다. 그죠? 맞죠? 뭐예요? 그렇지. 왜 그렇게 나오는 거야? 벽의 높이. 그렇지. 쪼개면
높이고 높이고 높이니까. 그래서 넓이 공식 뭐다? 그래서 요 녀석은 새롭게 나온 거야? 아니요. 완전히 그냥 원래 있던 공식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얘처럼 뭐 둔각의 범위도 이런 것도 없어요. 그럼 이건 왜 준다? 여기에서 뭔가 R이나 ABC를 구하고자 하는 상태에서 넓이를 는 얼마다라고 비교를 해야 되는 그 넓이가 필요하잖아. 그 필요한 넓이를 구하는 재료로 보통 많이 사용됩니다. 그죠? 네. 그 다음에 무슨 공식이 있어, 승진아? 아, 그거 교육과정 없는 거. 뭐가 있을까요? 해. 헤론의 공식. 헤런의 공식. 신발끈은 꼭지점들이 좌표가 주어질 때고. 헤론. 자, 갑니다. 여기까지. 자, 거기 들어봐요. 자, 얘들아. 요 넓이. 뭐가 주어지면 돼? 두 변의 길이와. 근데 각이 주어졌다는 건 사실 누구도 알고 있다는 얘기야? 알 수 있다는 얘기야? 대변도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세 변의 길이가 주어져도 구할 수 있겠죠? 예. 세 변의 길이 필요하죠? 예. 세 변의 길이 필요하죠? 근데 그게 다가 아니죠. 내저번의 반지름도 필요하고 외저번의 반지름도 필요하고 어찌 보면 각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맞죠? 자, 그래서 헤론의 공식은 웬만하면 쓰지 마세요. 알았음?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세 변의 길이를 줄 테니 다른 거 하나를 너네가 스스로 찾아서 넓이 구해봐 라는 건데 헤론의 공식은 뭐만 가지고 풀 수 있거든? 세 변의 길이만 가지고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쓰지 마세요. 어차피 학교 시험에서도 서술에 쓰면 감점되고요. 물론 그런 건 있지. 객관식 문제를 빨리 풀기 위한 재료 혹은 이게 맞나? 라는 거를 검산하기 위한 재료로 사용될 수는 있겠죠. 알았죠? 자, 갑니다. 헤론 공식 뭐냐면 먼저 뭐가 필요하다? 아까 누가 얘기했는데 스몰 s가 필요합니다. 스몰 s가 뭐예요? 2분의 3변의 길이의 합이에요. 그걸 이용해서 넓이를 구해요. 어떻게 해요? 루트 속에서 그 스몰 s랑 s 빼기 a랑 보이냐 준혁이? s 빼기 b, s 빼기 c까지 다 곱하면 됩니다. 승지도 보이냐? 안 보이는데 대충 알죠? 내가 말한 거 루트 속에서 뭐 s와 s-a, s-b, s-c 4개를 다 곱하면 됩니다. 알았죠? 그래서 검산용으로 한 번쯤 눈으로 봐두긴 하세요. 근데 쓰지 마. 왜냐면 한 면의 길이가 루트가 되는 순간 이중근호 나와서 거지 같아요. 알았죠? 한 면의 길이가 정수라도 문제야. 더 했는데 홀수 나오면 그것도 짜증나요. 뭐 어려운 건 아니겠지만. 알았음? 무엇을? 뭐 그렇게 해도 되고. 근데 외우기 제일 쉬운 건 이거니까. 그리고 S제곱. 뭐가? 자, 훨씬 쉽게 외울 수 있다면 그렇게 외웠겠죠? 네. 물론 뭐 해보면 되겠지. 나도 그거 해보진 않아서. 나도 헤론은 안 써요, 원래. 맞겠죠, 뭐. 그래? 그래요. 어쨌든 이런 공식이 있습니다. 알았죠? 여기까지가 삼각형 넓이 공식 끝. 그럼 이제 뭐로 넘어가야지? 사각형 넓이로도 가볼까? 우리가 구할 수 있는 사각형 형태는 총 몇 가지? 딱 2가지 나옵니다. 수투에서, 수원에서. 뭐냐면 평사 하나랑 그냥 너무 직사각형이다. 그렇지? 그냥 랜덤하게 그려져 있는 요상한 삼각형. 그 요상한 삼각형이 포인트고 평사가 포인트는 아니고요. 평사는 포인트겠다. 평사에서는 반드시 뭐다? 그래. 두 변의 길이와 각이 얘가 주어지든 어디든 하나 주어집니다. 대각선이. 그거는 여기로 들어와요. 맞아요. 자, 여기에서 넓이 공식 뭐예요?
AB 사인의 세타예요. 맞죠? 왜요? 쪼개주게 되면은 요쪽 넓이랑 요쪽 넓이가 똑같은데 저쪽 넓이가 얘의 절반. 원래 조금씩이니까. 맞죠? 그때 그 각이 예각이 주어지든 둔각이 주어지든 상관없습니다. 알았음? 얘네 알겠어? 맞아요. 어떻게 보면은 높이를 구한 거죠, 뭐. 저 공식 자체가 그거잖아. A 사인 세타가 사실 높이잖아. 그쵸? 자, 근데 두 번째 상황이 있습니다. 아무런 사각형에서나 다 쓸 수 있는 공식인데 반드시 뭐가 주어져야 된다? 대각선 길이 두 개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모든 사각형에 다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형사도 포함하고. 알았죠? 두 대각선의 길이가 A와 B라고 주어진 상태에서 예각이든 둔각이든 하나의 각을 크기를 줍니다. 넓이의 공식 뭐가 돼요? 그렇지. 2분의 1이 다시 부활하죠. 그리고 세타도 예각이든 둔각이든 그냥 쓰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다예요. 오늘 하려고 하는 거. 되었음? 되었음. 그럼 이제부터 183페이지부터 해서 문제를 쭉 풀어볼 텐데 별 의미 없는 문제를 막 풀진 않을 거예요. 알았죠? 기본적인 공식 사용 문제들은 너희들이 풀 수 있기 때문에 숙제로 넘겨버리고 난이도 조금 높은 문제를 위주로 들어갑시다. 일단 38번 하나 푸세요. 자, 38번 봅시다. 어떻게 해요? 일단 사인 알파와 사인 베타를 구해서 분수 값 구해 찾아보세요. 자, 저 사인 알파, 사인 베타를 보고 사인 법칙 써야지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된다 그랬지. 왜냐면 우리 앞에서 배운 게 뭐야? 삼각함수 하면서 배웠던 것 중에 하나가 뭐야? 사인을 알면 코사인도 탄젠트도, 코사인을 알면 사인 탄젠트도 구할 수 있습니다 였잖아. 그러니까 지금 저 사인 알파랑 사인 베타를 구해서 나눠서 값을 찾아보세요 라는 거는 지금 문제는 아니겠지만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코사인 알파를 찾은 다음에 사인 알파를 찾아서 분자에 넣고, 마찬가지로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코사인 베타를 먼저 찾은 다음에 사인 베타로 와서 답을 구하는 방법도 있을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걸 보고 사인 법칙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문제에 주어진 게 어떻게 주어진지를 보고, 이게 아니구나, 어떻게 주어졌는지를 보고 판단을 해야지. 맞지? 어쨌든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알파에 대한 내용이니까 요 각을 어떻게 구하러 가지에서부터 출발을 하러 가보자. 어디가 포인트야? M이 포인트라고? 그렇지. 길이 같은 거 각 하나. 두 번째,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마찬가지. 요거 각 하나, 요거 길이 같은 거. 그리고 뭐 6 주어진 거, 8 주어진 것도 마찬가지. 자, 어떤 식으로 무엇을 어떻게 사용하시면 될까요? 응? 8사인 알파는 6사인. 8 사인의 알파? 왜 8 사인의 알파야? 넓이. 근데 AM을 공통으로 밑변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높이에서 차이가 발생할 텐데 높이가 8사인 알파하고 6사인. 둘이 넓이 같은 거 같죠? 너 그거는 맞죠. AM을 공통 밑변을 할 수 있잖아. 공통. 밑변을 할 수 있잖아. 밑변으로. 그렇게 들어갔다고, 너는? 그래요. 뭐, 그것도 잘 했어요. 그렇지. 어떻게 보면 그게 더 편할 수도, 가장 편할 수도 있긴 하겠다. 그렇지? 지금 방금 승진이가 푼 풀이가 뭔지 알겠냐, 얘들아? 그래, 이거는 뭐 또 다른 풀이도 항상 나오니까. 모의고사라면은 그렇게 풀 수도 있을 것 같아. 요 넓이랑 요 넓이 똑같지? 왜요? 밑변 높이, 밑변 높이라 보면 같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넓이를 구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을 찾아갈 겁니다. 어떻게? 밑변 높이. 얘가 뭐야? 8 사인의 알파. 밑변 높이. 뭐야? 6 사인의 베타. 근데 그들이 어떻게 돼야 돼? 똑같아요. 왜?
지금은 얘를 공통되는 밑변을 잡았기 때문에 높이가 같아야 넓이가 같거든. 이게 이제 승진이가 푼 풀이. 뭐 틀린 거 아니고 저걸 잘 풀었다, 그쵸? 이것도 좋아요. 이렇게 하시면 사인 알파분의 사인 베타 혹은 사인 베타분의 사인 알파 값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것도 좋아요. 근데 좀 더 사인 법칙을 반드시 사용한다라는 식으로도 들어가 보자. 왜? 서술형에 그렇게 나오기도 하니까. 푸는 과정을 서술하시오. 단, 사인 법칙 반드시 사용하시오. 이런 문제도 있을 수 있잖아. 또는 사인 법칙 또는 코사인 법칙을. 그럼 이제 사인 법칙을 쓸까 코사인 법칙을 쓸까를 고민하셔야 될 겁니다. 맞죠? 아마 이 문제가 원하는 건 그걸 거라서 그 풀이를 지켜가 볼게. 그럼 어떻게 돼?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돼, 얘들아? 네? 자, 여기를 세타로 잡아볼게요. 얘 얼마예요? 맞죠? 그러면 사인 세타분의 8는 사인 알파분의 여기를 K라고 해볼까? K. 두 번째는 뭐야? 사인 C. 사인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분의 6는 사인의 베타분의 K. 됐죠? 그럼 여기서 사인 알파 구할 수 있지. 여기서 사인 베타 구할 수 있지. 근데 사인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사실은 사인의 세타랑 똑같은 거 알고 있지. 그래서 둘이 분수를 만들어주면 사인 세타는 약분돼서 사라지고 K도 약분돼서 사라질 겁니다. 알았음? 원래 원하는 풀이는 이걸 겁니다. 알았죠? 그래서 고민을 하러 가야지. 각이 어떻게 보면 공통으로 갈 수 있잖아. 하나로 표현할 수 있으니까 공통이라고 치자. 또 요 AM? AM의 길이가 공통이기 때문에 그거를 두 번 이제 양쪽에서 다 사용하는 방법도 있을 수도 있긴 합니다. 알았죠? 그때는 보통 여기를 알파, 여기를 베타 이런 식으로 주긴 하겠지만. 아무튼 알았죠? 요게 모범 답안일 거고 뭐야? 51번이냐? 자, 51번 갑시다. 요 지워도 돼요? 51번, 어이, 뭐야, 이거. 생각보다 시간이 너무 많이 쓰이는데? 51번 가자. 반지름의 길이가 6인 원에 내접하는 삼각형 ABC에서 블라블라블라블라가 성립한다. 스몰 b를 찾아주세요. 자, 반지름의 길이가 6인 원에 내접한다. 자, 나왔네 벌써. 뭐 하래? 원에 내접하는 삼각형. 삼각형의 입장에서 보면 저 원은 왜 접어? 뭐가 주어진 거다? 대문자 R. 그러면 당연히 너희들은 뭐 하고 시작해야 돼? 당연히 사인 법칙을 쓰고 들어가야 하죠. 맞죠? 그리고 각 하나 주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뭐 하라는 얘기겠네요? 사인의 A. 여기 없네. 사인 법칙 사용해 주세요 라는 얘기입니다. 맞죠? 사인 A분의 뭐는? 스몰 a는 뭐다? 그렇지. 10이다. 됐지? 네. 그래서 어쩌라는 거야? BC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네? B를 구하라는 얘기니까 각을 좀 바꿔야 되겠다, 그지? 일단 어떻게 들어가야 될까? A 플러스 B는 뭐야? 그렇지. 파이 마이너스 C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인 파이 마이너스 C는 또 뭐야? 사인 C. 이걸 지우고 가자. 그래서 이거 A도 생각해보니까 구할 수 있구나. 잠깐만, 뭐 하다 말했지? A는 안 썼지. 그래서 얘가 뭐야? 4 사인의 제곱의 C가 1입니다. 사인 C는 뭐예요? 왜 양수죠? 왜 음수는 안 되죠? 그렇지. 삼각형이기 때문에 당연히 둔각의 범위까지밖에 못 가거든. 얘가 아니면 둔각밖에 없기 때문에 당연히 양수예요. 알았죠? 그래서 왜 이러냐? 어? 그렇지. 그거 말해야죠. 서술형이라면. 반드시 해야 돼요. 그래서 사인 C 찾았습니다. 맞죠? 그 다음에 사인 A를 구하고 싶어. C를 찾았나? C 얼마야 그래서?
뭐 아니면 뭔데? 원래는 30 아니면은 즉 6분의 파이 아니면은 6분의 5파인데 6분의 5파이가 돼야 안 돼요. 얘가 몇 도야? 150도잖아. 돼야 안 돼요. 왜요? 그렇지. A가 이미 둔각까지 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B를 찾으란 얘기는 여기서 사인 법칙을 쓰는 게 아니었네. 그지? 105도는 특수각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얘가 몇 도라고? 30도. A가 몇 도라고? 그러면 각 B는 몇 도라고? 땡큐. 그렇기 때문에 sin B분의 B로 구하러 가세요. 였네. 알았죠? 네. 잘했고요. 다음 뭐야? 63번. 내일 수업 없는 거 알죠? 계속 얘기하는 것 같은데. 또 와가지고 왜 수업 없어요 하지 말고. 내일 나 여기서 직보하고 있을 거다. 고3. 자, 가자. 삼각형 ABC에서. 준다. 삼각형 ABC는 어떤 삼각형인가? 나왔네. 맞죠? 삼각형 ABC는 어떤 삼각형인가? 뭐야? 삼각형 모양 물어봅니다. 그럼 반드시 sin A, sin B, sin C, 코사인 A, 코사인 B, 코사인 C 등장하면 뭐 해야 돼요?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사용하러 가야 됩니다. 맞나요? 지금은 사인 법칙밖에 없으니 이렇게 갈게요. 뭐 할 수 있겠네, 양변에? 2R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맞죠? 그러면 좌변은 모양, 우변은 모양. 그럼 이제 뭐 하고 싶게 생겼어? 한쪽으로 몰아서 인수분해입니다. 근데 문자가 몇 개예요? 3개죠. 그래서 문자 내림차순. 차수 낮은 문자에 대해서는 내림차순 정리합니다. 맞니? A가 일체니까 A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하고 보니까 뭐가 보여? 합차가 보이죠? 그래서 B-C로 묶어버리면 남는 게 뭐예요? 부호조심. 부호조심. 그래서 얘는 0 돼야 안 돼. 그래서 얘만 가능. 답은 몇 번? 3번. 되었나요? 틀렸구만. 정삼각형도 되는 거. 정삼각형일 수도 있지만 항상 정삼각형은 아니잖아. 자네는 뭐? 기억이 안 나는데. 뭐일 때? 저맨 위에 식 상태에서 요거? 아니면 요거? 근데 그거 거기서 그냥 A 곱하기 B 마이너스 C는 B뿔 C 곱하기 B 마 C 해가지고 네. 약분 자, 거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 나오죠. 왜요? 양변을 B-C로 약분한다는 것 자체가 B-C가 0이 아닐 때 하는 작업이잖아. 그러면 여기서는 정확하게 말하면 두 가지로 흘러가야지. 첫 번째 B-C가 0이라면 약분 못함. 하지만 0은 0 성립함. 두 번째 B-C가 0이 아니라고 한다면 약분이 가능한데 그게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삼각형의 결정조건 초등학교 때에 의하여. 그래서 일부일 수밖에 없네 라고 나와야지. 양변 함부로 약분하면 안 돼요. 0이 아닌 게 확실하다면 약분 가능해요. 알았죠? 그렇지. 그래서 일부러 이양시켰어. 일본 말이 안 되는 거. 일본이 된다면 2, 3번. 그렇죠. 일본은 그러니까요. 이상하다, 그죠? 저는 사인 그럼 허허. 자, 1075번 가봅시다. A, B는 3, A, C는 5, B, C 위에 한 점이, B, D는 4, B, C는 2가 되도록 잡았다. A, D, 뭐야, A, D의 길을 찾아주세요. 짠, A, D의 길을 찾아주세요. 얘들아, 변의 길이로만 가지고 구하러 가는 거는 직각이 아니고서야 구할 수 있니 없니? 없죠? 물론 직각도 어떻게 보면 각이 주어진 거기 때문에 결국은 뭐가 필요하다? 누가 필요하다? 각이 필요하다. 근데 그 각을 아무거나 막 잡을래? 안 되죠. 공통되는 각을 사용합니다. 그거 아까 언제 어디로 잡았어? 이 두 개로 잡으면 되겠죠? 얘가 세타, 얘가 파이 마이너스 세타. 됐죠? 그러면은 하나의 각으로 표현을 한 거잖아. 양쪽을 뭐 B, C로 잡을 필요 없잖아. 맞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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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어떻게 할까? 저 세타를 가지고.
변변변 각 코사인 법칙. 변변변 각 코사인 법칙. 대현이 그래서 왼쪽 삼각형에서 이거 아까 네가 질문한 그거야. 맞죠? 꼭 각과 변은 마주보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게 뭐 해야 되냐? x배. 두 번째. 좀 짜증나긴 한다. 그죠? 뭐 해야 돼? 4. 자,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입니다.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랑 똑같죠? 그래서 이제 위의 식과 밑의 식을 어떤 식으로 비교하면 되겠네? 뭐 코사인 세타 두고 나서 대입형으로 풀든 아니면 앞에 계수 지금 2배만 해주면 되잖아. 밑에 거 2배. 2배에서 더해버려가지고 코사인 세타를 사라지게 하든 해서 x에 대한 2차 방정식 풀면 되겠죠? 뭐요? B를 세타로 잡는 네. 이미 세변의 길이가 주어진 삼각형이 하나가 나오고요. 네. X만 다시 두 개가 있는 오, 그래도 되겠다. 그러네. 그러네. 나는 지금 양변으로 가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해도 상관없네. 또 다른 방법. 뭐? 요 삼각형 하나랑 전체 삼각형으로 해도 되겠다. 그치? 그래서 왼쪽에 있는 저 각을 세타로 잡아서 한 번에 그냥 둘 다 사용해도 상관없겠네요. 좋아요.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알았죠? 결국 코사인 세타 없애러 가는 방식으로 해서 뭐 적당히 몇 배에서 더하기로 갈 겁니다. 알았음? 그래요. 잘했어요. 어쨌든 x에 대한 2차 방정식을 풀면 되고 1차는 어차피 사라지거든. 그래서 x제곱은 뭐 꼴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 양수로 답을 쓰면 되겠죠. 알았죠? 네. 잘했고요. 결국 근데 똑같은 것 같은데.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쭉 문제를 풀면 되는데 문제를 더 풀어주고 싶었는데 풀어주지를 못했네. 근데 문제가 있다. 우리 이거 홀수번만 하면 되지. 짝수번. 그지? 나 왜 다 풀고 있었냐? 홀수를 3개나 풀었어. 삼각형. 자, 짝수번 어디까지?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부터 해서 삼각형 넓이까지 일단 다 풀어보세요. 알았죠? 지금 우리 반은 목적이 뭐니까 개념 다시 한번 정리해서 문제를 풀어보자지 유형 하나하나 배우러 가는 걸로 목적을 잡고 있는 반은 아니니까. 알았죠? 자, 내일은 수업 없고요. 다음 주까지 해서 아까 배운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해서 삼각형 넓이까지 잘 사용하시고요. 오늘 내가 풀어준 것처럼 뭐 보조선 같은 거 어떻게 그어야 될지, 사인 법칙을 써야 될지, 코사인 법칙을 써야 될지에 대한 내용으로 쭉 한번 잘 고민해서 풀어보세요. 원래 나는 수업 때 코사인 법칙 문제 잘 안 풀어줍니다. 사인 법칙만 연습시킨 다음에 코사인 법칙은 스스로 해봐 라고 하는데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유형 이름 보지 마세요. 코사인 법칙을 쓰란다, 사인 법칙을 쓰란다 생각하지 말고 그냥 막 푸세요. 왜 사인 법칙을 써야 되는지부터 같이 생각을 하면서. 알았죠? 오케이? 그래요. 잘 가요.